지금 시장은 AI 거품론을 만들었던 그 불안 요소가 해소된 게 아무것도 없기는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워낙 이슈가 많았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있었고 고용 지표도 있었고 뭐 게다가 또 뭐 있었죠. 뭐 유럽 통화 정책도 있었고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었고 일본 뭐 엔캐리 청산 여기에 대한 뭐 우려, 뭐 금리 정책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굵직한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지난주에 국내 증시, 미증시 다 빠졌던 이유가 이런 경계심 때문이에요. 뭔가 좋은 건 딱히 없는데 나쁜 것도 없었던 이 상황 속에서 왠지 이 많은 이슈 중에 하나라도 뒤통수를 치면 너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경계심에 따른 우려로 하락을 했던 거고 그 이슈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 이슈들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걱정했던 것만큼 큰일이 벌어지진 않았군 한 거지. 그러니까 즉 경계심이 풀리면서 상승한, 그러니까 회복을 위한 상승이었던 거지 시장에 기대감을 심어줄 만한 것들이 새롭게 던져진 게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의 상승은 전고점을 뚫고 계속 올라가겠구나. 이제 앞으로는 조정 따윈 없어. 계속 갈 거야. 이제 막 탄력 받아서 쭉쭉 가겠지. 막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막 산타 할아버지도 오고 막 계속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시장이 그때랑 달라진 게 없구나. 기대감을 새롭게 심어주는 게 없구나. 떨어질 이유도 마땅치 않지만 올라갈 이유도 마땅치 않은 시장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상승 앞으로 당분간 퐁당퐁당 거리는 모습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막 오늘 힘있게 올라갔다가도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근데 굳이 더 올라갈 이유는 없잖아 하면서 좀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나면 근데 또 빠질 이유는 없지 않냐 하면서 올라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퐁당퐁당 장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퐁당퐁당 장세는 어디까지 나올까? 일단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화요일 날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살 거면 그냥 반도체 사시면 된다고. 지금부터는 목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4,000포인트 막 건드릴 때 거기서 제가 방에다 한마디 했거든요. 쫄지 말아라. 노쫄. 노쫄. 그냥 반도체 지금은 물려도 되니까 사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어제 이제 많이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언제 사는지를 알았으면은 또 언제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물론 앞으로 시장은 긴 시간으로 봤을 때 미국은 내년에도 금리 인하를 할 거고요. 시장의 유동성은 점점 풍부해지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우상향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그런 거지. 결국 고점이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라는 거는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이렇게 위로 우상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박자감을 잘 못 타버리면 어떤 사태가 발생을 하냐면 올라갈 때 사.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못 사죠. 무서워서 더 빠질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본전쯤 오면, 그러니까 추세를 그려갖고 얘기를 해보면 보통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추세선 상단이라서 팔아야 되는데 제가 여기 방송에서도 계속 말을 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4,150에서 4,200에서는 조정이 오니까 팔아야 된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죠. 얘는 왜 이렇게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냐. 4,150, 4,200 왜 여기서 팔아라고 하냐. 제가 그때도 똑같이 말했지만 거기서 밀리면 시장 여기까지 밀려요.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세선 상단에서는 매수보다는 매도를 해서 현금을 만들고 추세선 하단을 만났을 때는 매도보단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기엔 이게 말이 쉽지 이걸 어떻게 하냐. 근데 그걸 제가 해주고 있잖아요. 맨날 나와가지고 여기서는 여러분 현금 만들어야 돼요. 여기선 겁먹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박자감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올라갈 때 사죠. 올라갈 때 막 뉴스도 보고 막 경제 방송도 보고 신문도 보니까 막 앞으로 시장 좋다 하니까 이럴 때 사요. 그리고 물리고 고통받다가 본전 오면 팔아요. 본전 오면 팔고 고통받다 판 다음에 이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부터 찐 상승이구나. 내가 털렸네. 내가 파니까 역시 잘 가네. 하면 또 이런 데서 사요. 네, 그리고 또 물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 시장의 방향이 상승 추세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 박자감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라고 하면 본전일 때 팔고 팔아야 될 때 사고 그러니까 사야 될 때 무서워서 못 사고 이게 반복돼서 시장 지수가 그런 식으로 매매해서 시장 지수 5,000포인트 가고 6,000포인트 가면 뭐예요? 계좌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엇박자 타는 매매를 하면.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시장은 우상향이야 라는 생각으로 아무 구간에서는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밀릴 만한 자리에선 약간의 현금을 만들어 놓고 밀렸을 때는 어차피 시장은 우상향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겁먹지 않고 반등 포인트 부근에서는 아래로 분할 매수하고 이런 전략을 잡으면서 투자를 해야 우상향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박자감을 안 놓치고 수익을 많이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단순히 오늘 올라가는 섹터에만 눈길을 준다던가 이런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매를 하면 실패하는 매매가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럼 이제 시장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현 시점의 문제는 뭐냐면 이슈가 없어요. 기대감을 심어줄 이슈가 아예 없어.
AI가 왜 좋은데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니 AI 산업이 앞으로 확장할 거고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실적도 잘 나올 거고 뭐 AI 좋다 하고 하니까 내년에도 계속 좋다니까 좋은 거겠죠. 약간 다들 이런 얘기죠.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들. 혹은 이미 다 공개된 얘기를 가지고 그냥 좋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공개된 정보는 정보가 아니고요. 지금 시장은 그것 말고도 이미 다들 아는 게 말고 새로운 기대감을 심어줄 만한 거. 완전 뭔가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어디에다가 막 어마어마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여기 4개 대기업들이 뭉쳐가지고 AI 단지를 만든다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새로운 기대감을 심어줄 만한 산업 이슈가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맨날 같은 얘기 반복이에요. 그냥 AI 거품인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거품은 아니네요. 이러면서 올라가는 건 상승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슈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고점 부근까지만 올라오면 이제 투자자들도 생각을 하는 거죠. 좋다 하는데 맨날 밀렸던 자리거든요. 그럼 여기를 뚫을 만큼의 좋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더 좋은 거. 맨날 같은 이슈 갖고 여기까지는 갔었어. 그러면 같은 이슈 갖고는 또 마찬가지로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기대감을 심어줄 이슈가 부족하다라는 게 시장의 단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땅한 이슈도 없겠다. 저 스페이스X 상장한다던데? 그러니까 우주항공 막 가. 거기다 얼마 뒤에 로켓도 쏜다더라. 그러면 더 잘 가. 스페이스X 상장하는 거 원래 계획에 있던 얘기고요. 이것도 새로운 이슈가 아니에요. 즉 그런 식으로 시장은 지금 이슈가 없다 보니까 돌발 이슈, 정책 이슈, 이렇게 단발성 이슈, 낚시성 테마 이런 것들로 돈이 과하게 쏠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럼 지금 시장에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현 시점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상태로 시장이 퐁당 하면서 올라간다 한들 올라갈 수 있는 폭은 일단은 4,160에서 4,200선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이 자리를 돌파할 가능성은 현 시점으로는 낮아요. 물론 갑자기 이제 오늘 저녁이라던가 크리스마스 이후에 뭔가 새로운 호재가 시장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감을 심어줄 만한 뭔가가 등장해 준다라고 하면 이 자리를 뚫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없는데 우리는 벌써부터 이 자리를 뚫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볼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저 자리 오면 밀린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시장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4,160에서 4,200선 오면 더 가자, 앞으로 계속 가자 이러면서 계속 뭉칠 게 아니라 이 자리 오면 또 시장 한번 밀리겠구나. 현금 좀 만들어야겠다. 이러면서 약수익권이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봤던 목표가보다 좀 덜 갔다고 하더라도 골고루 좀 약간씩이라도 분할 매도해서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미리 생각 안 하면 그 자리 와서 절대 그렇게 못 합니다. 그냥 시장 좋아 보이니까 오늘 빨간색이네. 앞으로도 좋겠지 하면서 뭉쓰고 더 가겠지 하면서 뭉쓰고 그냥 어디 저기서 좋다 그러니까 그냥 냅다 사고 이러다가 시장 빠지면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고 여기서 시장이 이제 한 번 더 밀린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이 좀 안타까운 거 어제 약간 너무 과하게 올랐어요. 사실 어제 이렇게 갭상승하는 거 별로 좋지 않거든요. 보통 제가 주가 사이의 빈 공간 이 갭자리는 거의 무조건 메꾼다라고 항상 말을 해요. 특히 시장 지수에 있는 갭자리 같은 경우는 100개 중에 한 98개, 99개 메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4,050포인트에서 갭자리를 만들고 올라갔어요. 그럼 이 자리를 메꾸는 조정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 자리를 메꾸는 조정이 당장 내일 나올 수도 있어요. 내일 나올 수도 있고 더 뒤에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자리까지는 빠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자리까지는 빠져요. 자, 그러면 물론 우린 마음 같아서는 여기를 지금 갈 게 아니라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 나름 지킬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 추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반등 나왔잖아. 우상향 추세 상단 찍어야지. 그래서 4,200이라던가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조정 주면서 이 추세선 하단부까지 조정을 주면서 만나는 거. 이렇게 흐름이 가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이게 가장 베스트라고 한다면 더더욱 4,200선 부근에서는 4,050포인트까지 한번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거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밀렸어. 만약에 내일하고 크리스마스 지나고 해서 이게 4,050포인트까지 밀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겁을 먹기보다는 이 자리에선 여러분들이 반도체 아무거나 사도 돼요. 이 자리 깨고 내려가면 어떡해요, 체스님 이러겠지만 깨고 내려가면 더 사요. 어차피 지금은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만한 악재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주요한 지지선을 이탈시킬 만큼의 대형 악재라고 부를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4,050포인트까지 오면 이거는 반도체 섹터,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매수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자리 깨졌을 때는 뭐 아래로 3,900 라인까지도 열려 있긴 하지만 그거 생각하면서 한 두 번 정도 분할 매수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기에 괜찮으니까 만약에 4,050포인트까지 오면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겁먹지 말고 반도체 쪽으로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대략적으로 잡아드렸는데 뭐 그럼 대충 정리하면 그런 거겠죠? 4,050포인트까지 오면 쫄 필요는 없어요. 거기서 겁먹지 말고 일단 거기서부터 지가 빠져봐야 뭐 3,900포인트까지 빠지겠지. 뭐 그래봐야 지가 한 지수 2, 3% 빠지면은 뭐 종목들 같은 경우들 뭐 지들 빠져봐야 한 7% 빠지겠지? 7%, 10%? 그럼 내가 그냥 4,050포인트에서 한번 사고 그냥 한 7%, 10% 빠지면 한 번 더 살게. 이런 느낌으로 좀 용기를 내셔도 되는 게 4,050포인트입니다. 반대로 4,160, 4,200 여기 오면 겁먹어야죠. 좀 무서운데? 여기서 한번 밀리면 좀 많이 아플 수 있겠다. 그러면 왜냐면 4,200에서 3,900까지 밀려봐요. 지수가 거의 10% 빠지는 건데 엄청 아프죠. 그래서 거기 정도 온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다. 이거를 머릿속에 박아놓고 시장을 보고 종목을 보고 섹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베이스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돼. 그것도 앞부분에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이슈가 없어요. 산업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닌데요? 제스님 뉴스 보니까 뭐 반도체 뭐 했다던데요? 뭐 좋다던데요? 그거 이미 다 나온 얘기들이라고. 그냥 새롭게 해석하고 그냥 사골곰탕 끓이듯이 그냥 계속 곰국 끓이듯이 끓이는 뉴스인 거고 시장에 기대감을 심어줄 만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산업의 순환매가 제대로 돌지 않는 거예요. 연말 연초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기는 해요. 아무래도 새로운 정책이 나오기도 좀 애매한 시점이다 보니까 연말에는 이런 이슈 공백기라던가 이런 거를 통해서 아무래도 돌발 이슈들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많이 낚여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움직이는 게 시장이 이런데 이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다니 와, 이 종목 너무 좋지 않아?가 아니라 시장이 이래서 이 종목이 움직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같이 이슈 공백기인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대다수는 단발성 상승이고 상승폭 자체는 클 수 있어요. 갈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사냐 막 이렇게 쳐다보다가 뭐가 되게 잘 가. 그러면 왠지 그거에 따라가고 싶잖아. 그러니까 매력적인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뭐가 하나 막 팔은 들면서 저 대단하죠 이러면은 거기에 돈이 쏠리는 건데 문제는 다른 주인공이 금방 나오고 이러한 시장 분위기가 끝나면 그렇게 올라간 종목들은 낙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래서 그런 건 대응할 수가 없어. 손절 말고는 답이 없거든요. 근데 손절을 하고 싶어도 그냥 마이너스 5%, 6% 자연스럽게 터치해서 자연스럽게 대응하면서 손절을 하거나 뭐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빠질 때 거의 뭐 후진 기어놓고 풀악셀 밟아서 빠지거든요. 그래서 대응을 못하고 어버버 하다가 마이너스 15%, 20%.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빠지면 보통 손절 생각보다는 추가 매수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추가 매수해서 비중 키웠는데 갑자기 시장 분위기 바뀌면서 돌발 이슈라던가 개별 이슈 안 움직이는 시장이 돼버렸어. 그럼 이제 거기에 돈 묶였는데 시장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내 종목은 안 움직이고 나만 도태되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슈 공백기인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답답한 마음에 지금 잘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섣부르게 눈길을 주게 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물려도 괜찮다 싶은 종목에 그냥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물려도 그냥 더 살게 그냥. 그래 지금 시장 내가 내다 버릴게. 지금 시장 나 재미 못 봐도 돼. 하지만 어차피 이러한 이슈 공백기인 시장이 길어지진 않을 거고 결국 뭔가 시장의 흐름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그냥 뭐 다음 시장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내가 좀 주식을 잘 못해. 내가 빠르게 대응할 수 없어 하는 분들한테 가장 좋은 선택지고요. 이제 조금 주식을 볼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 이슈가 나올 만한 섹터들 있잖아요. 제가 또 제 주식 정보방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QR코드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있거든요. 안 나오고 있네요. 뭐 그래서 그 보시면 저 QR코드 찍으시면 카톡방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데 거기 오시면은 아실 거예요. 지금 아마 채팅창에 보고 계신 분들도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겠지만 지금 어제 반도체 올라갈 때 제가 반도체 사라고 했나요? 아니요.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반도체를 사라고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한테부터 말했던 게 뭐다? 이제 엔터주 사야 돼요. 뭐 사실 지난주 월요일부터 말했지만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SM을 샀죠. SM을 사서 오늘 SM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라가니까 또 이제 엔터에 대한 얘기들이 시장에 깔리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올라가는 종목을 보고 얘네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올라갈 수 있는 후보군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엔터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했죠? 이슈가 공백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슈 마땅한 산업 이슈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시장은 뭐 이슈 있는 거 없어 하는데 엔터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이슈가 존재하잖아요. 그게 언제 떠오를지 모르지만 언제 떠오를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이슈 공백기 때는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라고. 그러면 그런 걸 준비하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거 지금 뉴스 보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난항을 겪고 있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재건이 난항은 아니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에 대한 종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 이런 얘기들 나오면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런 거는 갖다 버려야겠네. 이런 거 사면 안 되겠네가 아니라 지금 난항을 겪고 있어 이런 얘기들 자체가 이슈가 없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 소식을 궁금해하고 있고 저 소식에 대한 걸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건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뭔가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어 라는 이슈가 만들어졌다고 쳐보죠. 그럼 지금 시장의 좀 단점이었던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단점이었던 시장에 기대감을 심어줄 만한 요소가 없다라고 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라는 이슈가 던져지면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그럼 원자재 가격들 하락하겠네? 유가도 하락할 수 있겠네? 그러면 인플레, 물가지수도 하락할 수 있잖아? 물가지수는 하락하는데 지금 미국 고용 별로 안 좋네? 금리 인하 무조건 할 수밖에 없겠다. 야, 금리 인하하면 기술주 좋겠다. 금리 인하하면 제약바이오 좋을 거야. 금리 인하하면 시장의 유동성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기대감들이 증폭감이 되면서 크게 한 바퀴 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시장이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해서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뒷부분에 나올 수도 있겠는데? 12월 달 말에 안 나와도 1월 초에 나올 수 있겠는데? 그러면 지금 재건 관련주 중에 차트 괜찮은 것들 한번 준비해 볼까? 이런 식으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미리. 근데 대부분 이제 뉴스 뜨고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 오늘 15% 올라갔으니까 막 오늘은 이것 때문에 재건주가 강했습니다. 뭐 또 이런 얘기들 막 들으면 그제 가서 사람들 산다고. 근데 그렇게 꽁무니 따라다니는 매매는 약간 콩고물만 받아먹는 것밖에 못해요. 뭐 운 좋으면 막 계속 먹겠지. 근데 그런 매매가 한번 잘못됐을 때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게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좀 앞으로 흐름을 읽는 매매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눌러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